행복을 부르는 취미와 관심사 탐험하기.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플로우 상태는 사람을 깊은 집중 상태로 이끌어 시간의 흐름을 잊게 만들며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게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몰입 경험은 개인의 행복감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연구에 따르면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더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또는 운동과 같은 활동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다. 심리학자 셀리그만은 사회적 관계는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며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행복을 부르는 취미와 관심사를 탐험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유효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더 깊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취미를 시도하고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인생의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법. 인생의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법은 현대 심리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진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작은 순간들은 종종 지나치기 쉬우나 이를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나 친구와의 짧은 대화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심리학자 애덤 크랜트는 작은 행복을 누리는 능력이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는 것이 장기적인 행복감에 기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마음챙김 실천이 작은 순간들을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마음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주변의 감각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다. 심리학자 존 카바찌는 마음챙김은 우리가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작은 순간에서 큰 기쁨을 발견하게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결국 인생의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법은 일상 속에서의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한다. 삶의 방향을 행복으로 이끄는 목표 설정. 삶의 방향을 행복으로 이끄는 목표 설정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심리학자 에드 디너는 목표가 있는 삶은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가져온다라고 설명하였다. 목표는 사람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목표 설정은 단순히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와 열망을 반영하는 과정이다. 심리학자 론다 번은 명확한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목표가 개인의 내면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 큰 행복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SMART 원칙이 자주 활용된다. 이는 목표가 구체적 specific, 측정 가능 measurable, 달성 가능 achievable, 관련성 relatable, 시간 제한이 있는 time bound 특성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 우리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목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행복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목표를 향한 여정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국 삶의 방향을 행복으로 이끄는 목표 설정은 개인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은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준다. 관계 속에서 행복을 키우는 소통의 기술. 관계 속에서 행복을 키우는 소통의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심리학자 존 고트맨은 건강한 관계는 효과적인 소통에 의해 유지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소통이 관계의 기초임을 나타내며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과정이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통의 기술 중 하나는 적극적인 경청이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심리학자 마샤 리너는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준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경청은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감정 표현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로의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된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강한 관계를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진정성을 느끼고 깊은 연결을 형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갈등 해결 기술도 중요하다. 갈등은 어떤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고트맨은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를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갈등을 열린 마음으로 다루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결론적으로 관계 속에서 행복을 키우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소통, 적극적인 경청, 감정 표현, 갈등 해결 기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의 이해를 깊게 하고 관계의 질을 높여 행복을 증진시킨다. 행복한 인생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전략. 행복한 인생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전략은 현대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심리학자 캐럴라인 리프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첫 번째로, 운동은 스트레스 관리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신체 활동은 엔돌핀을 분비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불안과 우울증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신체적 활동은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전반적인 행복감을 증진시킨다. 두 번째로, 마음챙김, 마인드펠리스, 실천도 스트레스 관리에 유용하다. 마음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한다. 심리학자 존 카바지는 마음챙김은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망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심리학자 레너드 펠드먼은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의 회복력을 높여준다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은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자기관리와 일상 루틴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규칙적인 수면,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여가 시간을 가지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가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운동, 마음챙김, 사회적 지지, 그리고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들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이끄는 데 기여한다. 매일의 행복을 기록하는 감사일기. 매일의 행복을 기록하는 감사일기는 긍정적인 삶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우리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하였다. 감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감사일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기르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감정을 기록함으로써 부정적인 사고를 줄이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에먼스는 매일 감사한 일을 적는 것은 우리의 뇌가 긍정적인 경험에 집중하도록 돕는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습관은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한다. 또한 감사일기는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준다. 감사의 표현은 타인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감사한 마음은 관계를 깊게 하고 서로의 신뢰를 높인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감사 일기를 쓰는 방법은 간단하다. 매일 저녁, 그날 감사했던 13가지를 적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일상에서 긍정적인 순간을 의식적으로 기억하게 하며 행복의 감각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전문가들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라고 조언한다. 마지막으로 감사 일기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도 기여한다. 결론적으로 매일의 행복을 기록하는 감사 일기는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기르고 관계를 강화하며 자기 성찰을 도와준다. 이러한 일기 쓰기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습관이 된다. 행복을 위한 균형 잡힌 생활 습관 만들기. 행복을 위한 균형 잡힌 생활 습관 만들기는 현대인의 삶에서 필수적이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여러 요소의 조화로운 결합기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소의 균형이 필요하다. 첫째, 신체적 건강은 행복의 기본이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은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동시에 증진시킨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의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전문가들은 신체 활동은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을 분비하게 하여 기분을 좋게 만든다라고 언급하였다. 둘째, 정신적 건강을 위한 명상이나 마음챙김, 마인드펠리스도 중요하다. 심리학자 존 카바츠는 마음챙김은 현재에 집중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실천은 자기 인식을 높이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셋째, 사회적 관계의 형성도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킨다. 심리학자 레너드 펠드먼은 사회적 지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력을 높여준다라고 강조하였다. 친구나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마지막으로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과도한 업무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행복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질과 여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한다. 결론적으로 행복을 위한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은 신체적 건강, 정신적 안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일과 여가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나만의 행복한 공간 만들기. 집안의 작은 천국. 나만의 행복한 공간 만들기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환경심리학자 에드워드 홀은 공간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집안의 작은 천국을 만드는 것은 심리적 안정과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첫째, 자연 요소를 집안에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식물이나 자연광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든다. 환경심리학자 스티븐 켈리에게 따르면 자연과의 접촉은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촉진한다고 한다. 실내 식물은 공기 정화에도 기여하여 건강한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인테리어가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공간은 자아 정체성을 강화하고 개인의 행복감을 높인다라고 조언한다. 원하는 색상, 가구, 소품을 선택하여 나만의 독특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편안한 가구는 휴식과 안정을 제공하여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셋째, 정리정돈이 행복한 공간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정리 전문가 마리 콘도는 정리정돈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언급하였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필요한 것만을 남기는 과정은 시각적으로도 깔끔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는 마음의 여유를 주어 행복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개인적인 취미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추천된다. 예를 들어 독서, 그림 그리기, 요리 등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심리학자 레이첼 홀리스는 자신을 위한 공간은 창의성을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나만의 행복한 공간 만들기는 자연 요소의 도입, 개인 취향의 반영, 정리정돈, 그리고 취미 공간의 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될 때 집안은 삶의 작은 천국으로 변모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의 순간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의 순간들은 삶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이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진간의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강조하였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긍정적인 관계의 형성은 정서적 안정감을 높인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감소와 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심리학자 로버트 와스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통은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친구와 가족과의 대화는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공동의 경험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특별한 순간, 예를 들어 가족과의 여행이나 친구와의 소풍은 기억에 남는 행복한 추억을 만든다. 심리학자 클레어 노스는 공유된 경험은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하고 행복한 기억을 쌓아준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경험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셋째, 작은 일상의 순간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 대화, 혹은 영화 감상은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 심리학자 셰리 터클은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행복의 기초를 이룬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킨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의 순간들은 정서적 안정, 공동의 경험, 그리고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된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 자존감과 행복의 관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자존감과 행복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심리학자 로빈 블래커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개인의 행복 수준도 증가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첫걸음이다. 첫째, 자존감은 개인의 정서적 건강에 크게 기여한다.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덜 영향을 받는다. 심리학자 바네사 바네델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정서적 회복력을 높이고 삶의 도전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자기 수용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자존감을 키우는 데 중요한 전략이라고 조언한다. 심리학자 크리스티나 메스너는 자기 수용은 자기 사랑의 기초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과정은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자기 돌봄의 실천이 필요하다. 이는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모두 고려하는 행동이다. 심리학자 셰리 터클은 자기 돌봄은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며 이는 자존감과 행복을 동시에 증진시킨다라고 언급하였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충분한 휴식은 모두 자기 사랑의 일환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기초가 된다. 결론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자존감 증진과 행복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다. 자존감은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기 수용과 자기 돌봄은 이를 더욱 강화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다. 삶의 작은 변화로 큰 행복을 느끼는 방법? 삶의 작은 변화로 큰 행복을 느끼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심리학자 쇼넌 마이어는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일상 속에서의 작은 변화는 긍정적인 감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일상의 루틴을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다. 매일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대신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다른 경로로 출퇴근하는 것은 신선한 자극을 제공한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변화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이끌어낸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즐거움을 극대화한다. 둘째,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에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긍정적인 사고가 확산된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모스는 감사하는 마음은 삶의 작은 행복을 인식하게 해준다라고 설명하였다. 감사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을 늘리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행복을 증진시킨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좋은 관계가 행복의 근본적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자주 연락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삶의 작은 변화는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상 루틴의 변화, 감사의 마음,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강화는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을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행복한 인생을 위한 시간 관리의 중요성. 행복한 인생을 위한 시간 관리의 중요성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심리학자 타니아 르위는 시간 관리는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올바른 시간 관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많은 여유를 만들어주며 궁극적으로 행복을 증진시킨다. 첫째, 목표 설정과 우선순위 정하기가 중요하다. 시간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전문가인 스티븐 코비는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성공적인 시간 관리의 비결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개인의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더 큰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둘째, 계획의 중요성이다. 일주일 또는 하루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심리학자 제이슨 프리드에 따르면 계획은 무질서한 일상 속에서 방향성을 제공하여 더 많은 성과를 이끌어낸다라고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휴식과 자기 관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시간 관리에서 휴식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휴식은 생산성을 높이고 창의성을 증진시킨다라고 조언한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휴식 없는 일은 결국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행복을 감소시킨다라고 경고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인 휴식과 자기 돌봄을 통해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위한 시간 관리는 필수적이다. 목표 설정, 계획 수립, 그리고 적절한 휴식은 모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행복을 향한 여행, 삶의 의미 찾기. 행복을 향한 여행은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경험이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정신적 회복력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의미 있는 목표 설정은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방향성을 갖게 된다. 심리학자 에드 디너는 목표가 있는 삶은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목표는 개인의 가치관과 일치할 때 더욱 강한 동기를 부여한다. 둘째, 자기 탐색은 의미를 찾는 데 중요한 과정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자기 이해가 깊어질수록 삶의 의미를 더 잘 인식하게 된다고 말한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자기 탐색은 개인의 장점과 가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셋째, 타인과의 관계 형성도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긍정적인 관계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연결망은 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레너드 펠드맨은 타인과의 연결은 삶의 깊이를 더해준다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험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랭클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의 성장과 회복력을 강화시키며 더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 결론적으로 행복을 향한 여행은 목표 설정, 자기 탐색,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